이제 시진핑 리스크까지 있어가지고요, 외국인들이 대만에서 5조 원을 팔았죠. 한국에서는 얼마 샀습니까? 3조 원 샀다라는 겁니다. 9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조 5천억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저항선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 공백대로서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특히 대형주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계 펀드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흐름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요거를 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략들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들을 조금씩 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 2023년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5배, 그러니까 완전히 급등해서 아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박살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되겠죠. 아주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천천히 전체적인 수급,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지수는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홍콩 지수 차트입니다. 홍콩 완전 박살났죠. 자, 보시면은 10월 달에 우리 시장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홍콩 지수는 전부 다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만 가권 지수도 역시나 전저점을 붕괴를 시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차이가 왜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 이 자금들은 아마 대만과 홍콩에서 매도한 자금들일 겁니다. 자,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요, 삼중 악재, 시진핑 리스크까지 있어가지고요, 외국인들이 대만에서 얼마를 팔았다는 겁니까? 5조 원을 팔았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얼마 샀습니까? 3조 원 샀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차이나 런이라는 것이 지금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중국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에서 외인들이 패닉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팔았냐? 중국 본토 주식을 무려 9조 원 팔았고요. 대만 가권 시장에서는 5조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중국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을 하고 여기에서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들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 홍콩 시장, 대만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우리가 상무위원을 7명을 뽑는데요. 여기에서 공천당을 모두 제외를 시켰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진핑의 독재를 뜻하는 거죠. 특히 시좌진이라고 불리는 완전 시진핑에게 절대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로 상무위원을 전부 다 꼽아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중국 시장의 독재뿐만 아니라 2027년에는 무슨 일이 있죠? 이때는 시진핑의 4연임이 있다라는 거죠. 4연임 결정이 있을 텐데, 이 전에 4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큰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다? 대만 침공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또 대만 시장에서는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블룸버그 글로벌 주간 주식형 펀드 유출입 자료에 따르면요, 10월 한국 투자 펀드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올라가요? 지금 6만원대 어제 돌파했고 오늘 살짝 내려왔는데 추세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나 아니면 TSMC는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에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요, 9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조 5천억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1조 5천억 매수가 들어간다는 건 상당한 매수 규모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같은 반도체인데도 SK 하이닉스는 갖다 도로 박았습니다. 완전 전저점대까지 내려가서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는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흐름입니까? 이전에 6월달, 7월달에 지수를 이렇게 들어올렸던 것도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매수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갔죠.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들어오는 것은 한 분기 3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내년 1분기나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정도에는 반도체 업황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이전 S&P 500 지수와 어닝, 그러니까 실적이죠. 실적 흐름들의 그 상관관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빨간색이 어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적인데 실적은 계속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바닥치기보다 한두 분기 전에 먼저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지금 들어오는 이 자금들은 어떤 자금이다? 내년에 한 2분기에서 3분기 지나면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종목 수급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SK 하이닉스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평가 종목들을 본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점들이 있느냐? 자, 보세요. 중국 반도체 굴기를 때린 미국, 삼성과 SK 하이닉스에는 호재가 될까? 호재가 아니죠. 그죠? 왜 호재가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수출 규제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YMTC 등 중국 기업 31개사의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런 것들을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기지를 어디로 가지고 있냐?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저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공장을 가지고 있죠.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칭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대련 낸드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진 상태죠. 중국 생산 비상계 검토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 철수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현상 유지가 최선이나 규제 수위를 높일 경우 중국 철수를 검토할 듯 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노정원 SK 하이닉스 사장이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중국 내 운영이 어려워지면 펩 장비 매각, 그리고 한국에 장비를 들여오는 것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에서 이렇게 장비를 띄워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장들을 세울 때 중국 정부에서 지원금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 장비라든지 아니면 공장 시설들에 있어서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들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SK하이닉스가 더 씁쓸한 것은 뭐냐 하면 요거 보시면은요, 2022년 5월 17일 날 인텔에서 중국 다롄 공장에서 3D 낸드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주 정도 들였죠. 그러면서 인텔은 미리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치사한 놈들이죠. 지네 이런 분위기 알면서 팔고 나갔는데, 자, 이런 공장 인수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현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중국 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생산 현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3D 낸드 쪽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우시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인수를 했는데 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하는 D램 생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점점 우려 섞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 좋은 흐름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재료가 하나 대기 중에 있습니다. 11월달 중순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한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서버용 제품에서 돌파구를 찾는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DDR5라는 거죠. 그런데 DDR5는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때문에 분위기는 많이 망쳐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또 양산을 2023년 상반기로 연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재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도 많이 반복이 돼서 지금 악재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자, 내용은요, 인텔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 양산이 2023년 상반기로 연기되면서 차세대 D램인 DDR5 시장 확대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양산에 있어서 수율 문제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파이어 래피즈의 수율은 50에서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인텔이 이렇게 발표하면 DDR5와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일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AMD가 일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11월 10일이죠.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항하는 제노아라는 CPU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를 출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서버용 CPU는 80%가 인텔이 가지고 있고요. 20%는 AMD가 가지고 있는데 AMD가 먼저 출시를 해서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인텔에서도 양산을 조금 빨리 서두른다라고 했을 때는 2023년은 어찌됐던 DDR5와 관련된 그 제품들 또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하나 보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TSMC가 지금 상당히 많이 급락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일단 TSMC가 3나노 양산을 또 추가적으로 미뤘습니다. 3나노 양산을 6월달에 시작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역시 수율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요, 아직까지 TSMC는 핀팩 공정을 통해서 3나노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삼성전자 어디로 갔습니까?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물론 3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에 대량 주문을 맡긴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 몇 개만 들어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율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향후 3나노 이상의 고도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앞으로 EUV와 관련된 투자라든지 아니면 요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흐름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꼽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먼저 TLB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2천억 되나요? 좀 작은 종목인데 TLB는 기판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PCB 기판인데요. 자,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폭들이 언제 2022년부터 23년까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제품 가격들도 성장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시면 DDR5에 들어가는 PCB 요것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TLB의 실적들이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거예요. 이거 먼저 보시면은 DDR 사이클에 따라서 TLB의 매출들을 보시면 DDR4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2014년, 201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자, 요때 도입을 했을 때는 어떤 업체들의 매출들이 상승합니까? 처음 도입이기 때문에 테스트 업체들 또 소켓 업체들의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DDR4가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어떻죠? 매출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률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DR5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켓 업체들은 ISC를 비롯해서 뭐 일부 물량들이 좀 나가고 있는 상태죠. 이게 2023년까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TLB의 실적은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DDR5의 D램 침투율 전망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DDR5가 내년 아마 20% 정도에서 많게는 30% 정도까지 침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TLB 이런 기판 업체들 또 신텍과 같은 기판 업체들의 실적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일단 한번 보면서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TLB는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안 되죠. 한 1,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변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TLB는 지금 상장된 물량이 한 900만 주 정도 되고요. 실제 유통 가능한 물량이 한 300만 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수만 들어와도 퍽퍽퍽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면은요, 바닥을 잘
잘 다지고 있습니다. 작년 흐름들 보시면은 뭐 10월 달에 바닥 찍었고요. 그리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연초에 급락하는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다시 바닥 잡았고요. 6월 달 급락할 때 바닥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달 급락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잡는데 이 바닥이 완전히 철벽 바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DDR5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감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봉 흐름들 보시면은 주봉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바닥들 여기에서는 여지없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파동상 보시면 요렇게 안착하고 한번 급등했다가 2차 파동 얼마 못 나오고 이렇게 해서 파동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봉상에서 지금 1번 과정 급락하는 과정 가지고 쌍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말에 안착하는 과정들 가져가고 내년에 DDR5 나오고 인텔에서도 사파이어 레피즈 양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요게 올라갈 가능성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45,000원대는 마디 가격대에다가 고점에 매물들 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단타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요 추세선 하나만 돌파를 해준다, 이 저항선만 돌파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물량 공백대가 됩니다. 신규 상장된 이후에 한번 여기서 물량 돌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바뀜 나왔고 고점에서 또 요렇게 저항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저항선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 공백대로서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TLB는 관심을 가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막 베팅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삼성전자도 올라가다가 한번 밀렸다가 갈 가능성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천천히 내년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한번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특히 GST 같은 종목은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한 3점 몇 배밖에 안 되죠. 4배가 안 됩니다. GST는 보시면은 뭐 만든다? 칠러와 스크러버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당연히 주가 안 좋겠죠. 반도체 업황 안 좋고 투자 규모 줄이는데 당연히 주가는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실적들 또 수주 잔고들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죠. 자 보시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 4배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죠.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더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매출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GST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19년 실적 한번 폭발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평균치보다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GST가 좀 저평가를 받는 것은 자꾸 이제 해외 매출 중에서 중국향 물량들이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GST의 주당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확인한 것도 뭐냐하면 중국향이다라고 하면 이게 모두 중국이 아니라 대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GST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만 TSMC에도 지금 쿼를 좀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까지 수주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GST는 동종업계에 있는 반도체 다른 장비업체들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칠러나 스크러버의 수요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특히 스크러버 쪽은 앞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뭐 ESG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에서도 신경 쓰는 게 환경오염 쪽이죠. 그래서 스크러버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저점에서는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GST의 차트인데 뭐 처참하죠. 작년에 4만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은 어디 2만원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거래량도 완전히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렇게 2만원대 이하에서는 퍼가 얼마다 4배 미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게 4배에서 8배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전고점 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매수하시는데 하루 거래량이 18,000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의 파동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을 보시면 자 보세요. 요렇게 돌파 그리고 11선 N자 파동 또 볼린저 밴드 돌파, 그러면 계속 11선에서 N자 파동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돌파를 못하니까 어디 왔습니까? 여기에서 손바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세 랠리를 보이는데 고점에서
추가적인 돌파를 못하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까지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죠. 그런데 이 하락의 변동폭들이 줄어들면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수렴하게 된다는 것은 방향성을 결정하는 구간이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 위쪽으로 내년 초에 방향을 튼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상승 추세가 중기적으로 하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죠. 자, 일봉상 보면 이거 단타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워낙에 거래량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살 모아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25,000원대 근처 가면 여기에서 하락갭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거 돌파 한 번에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이라면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보시고, 주봉상 본다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마디 가격대 3만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전 고점대 돌파하는 흐름들, 여기 돌파하는 흐름들도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GSD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SNS텍이라는 종목이죠. 이것은 제가 아까 마지막에 TSMC 말씀을 드리면서 EUV와 관련된 종목들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죠. EUV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EUV용 블랭크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SNS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우리가 내용들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차트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NS텍 보시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급등의 족보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겁니다. EUV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 2,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어디 갔습니까? 53,000원대까지 갔습니다. 완전 대박 랠리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봉상에서 역시 완전히 하락세 투매 흐름들 나오면서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반토막 이상 났는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통상 우리가 고점에서 50% 이상 빠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닥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봉상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다시 볼린저 밴드 수렴했고요. 계속 바닥을 쌍바닥 또 안착하고 밴드 상단으로 갖다 붙여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얼마 없습니다. 이거는 61선까지니까요. 현 시점에서는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디 가신다? 가격대로 보면 28,000원에서 29,000원대 여기에서 지지받았죠. 그리고 지지받다가 깼는데 올라가서 여기에서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8,000원대 요 구간은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는데, 저는 SNS텍이 EUV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과 같은 이런 어떤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고점대를 한번 트라이하는 상승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년 그리고 올해 연말부터는 SNS텍을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성공TV에서는 강한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핵심 이슈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 시장 어떻게 됐고 오늘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되는 전략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또 추천주들도 이렇게 매일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고 싶으신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천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파동에 대해서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마주 매매를 하시거나 급등주 매매를 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급등의 파동의 비밀을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식성공TV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 제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